자, 안녕하세요. 자, 3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손 메시지와 관련된 인코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 메시지 인코딩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뭘 사용하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뭐 자바나 뭐 C샵이나 혹은 뭐 ASP나 뭐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죠? XML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자바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럼 XML에서 이 스트링이란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XSD라는 XML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으로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바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을 XML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XML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 과정은 XML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손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솝 인코딩이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과 손 메시지에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 간의 변환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자바에서 웹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 여러분들이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현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거나 여러분들은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거예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할 겁니다.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뭐 자바가 됐든 C샵이 됐든 뭐 기타 뭐 C++가 됐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언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죠. 헬로라는 변수 이름이네요. 그리고 헬로라는 변수의 값은 그레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int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int형 변수의 이름은 넘버고 그리고 그 변수의 값은 5다 라고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웹 서비스로 호출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뭘로 바꿔야 되죠? 손 메시지로 바꿔야 되죠. 자, 이와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헬로라는 변수 이름 써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XSD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죠. 자, 손 메시지에서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냐면 XML 스키마에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XSD라는 접도를 사용해서 스키마에 사용된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은 그레이스. 그리고 넘버라는 엘리먼트는 데이터 타입이 int형이고 그리고 그 값은 5다라고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바에서 작성했던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아래와 같은 손 메시지를 만들어야겠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인코딩 혹은 직렬화,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처리하는 웹 서비스 제공자는 이와 같은 손 메시지를 받으면 자바의 데이터 타입으로 이와 같이 다시 변환 과정을 거쳐야겠죠. 우리는 이 과정을 디코딩 혹은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손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타입을 손 메시지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고 손 메시지의 데이터 타입을 다시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손 메시지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솝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솝 인코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인코딩 규칙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인코딩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코딩
방법을 어떤 인코딩 방법을 사용하냐면 XML 스키마에서 제공하는 인코딩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을 솜 메시지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바와 솜 메시지 간의 변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이 자바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솜 메시지의 데이터 타입과 매핑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코딩 스타일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솜 메시지에 사용을 해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가령 자바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솜 메시지에서는 XML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에서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우리는 솜 메시지에서 XML 스키마의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변환 관계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둘 사이의 변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가 바로 인코딩 스타일이라는 어트리뷰트예요. 그래서 솜 메시지에 사용된 데이터 타입이 어떤 데이터 표기법을 사용해서 나타냈는지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트리뷰트가 바로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래서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값은 수업 1.1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1.2에서는 이와 같은 인코딩 규칙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1.1을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URI를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와 같은 그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값을 적어주면 얘는 XML 스키마를 사용해서 자바의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는 일반적으로 인벨롭이라는 솜 메시지의 루트 엘리먼트에다가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의 값으로 이와 같이 수업 1.1에서 작성된 인코딩 규칙의 URI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의 데이터 타입을 XML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으로 나타낸다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자, 그럼 이 둘 사이의 변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그 기본적인 변환 관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을 흔히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단순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는 건 복합 데이터 타입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단순 데이터 타입과 복합 데이터 타입으로 구분해요. 단순 데이터 타입은 어떤 거냐면 자바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 있죠. 뭐 스트링이라든가 뭐 혹은 인트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을 단순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합 데이터 타입은 구조체나 배열을 우리가 복합 데이터 타입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근데 단순 데이터 타입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단순 데이터 타입은 자바와 XML 스키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 간의 1대1 매핑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 우리가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XML 스키마에서는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자바에서 만약에 int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면 XML 스키마에서 int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바에서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으면 XML 스키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 데이터 타입은 자바와 XML 스키마 간의 1대1 매핑 관계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데이터 타입으로 자바의 데이터 타입을 XML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거나 XML 스키마에 사용된 데이터 타입을 자바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뭐 아주 단순한 원리죠. 각각 데이터 타입이 1대1로 매핑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바로 복합 데이터 타입이라는 겁니다. 자, 복합 데이터 타입은 제가 뭐라 그랬죠? 구조체와 배열이라 그랬죠. 자, 근데 이 구조체는
구조체는 자바에서는 구조체란 게 없죠. 자바에서는 구조체 대신 클래스란 걸 사용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바에서 클래스와 배열에 관련된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을 경우에 XML 스키마로 이것을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클래스나 배열 같은 경우에는 XML 스키마에서 클래스나 배열과 관련된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와 이 배열을 XML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XML 스키마로 이런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기 위한 관계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가령 우리가 자바 코드에서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배열을 사용했어요. 그 배열에 들어있는 값은 존, 듀크, 미셸 이렇게 네 가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rray of string underbar 1이라는 이 변수는 스트링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 데이터 타입이죠. 자, 이거를 손 메시지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배열은 우선 XML 웹 서비스에서 XML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인 sayHello라는 메소드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와 인자와 관련된 정보들을 기술하죠. 자, 인자는 샵 id1이라고 이렇게 참조하는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배열 데이터 타입이고 그 배열의 실제적인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 3개짜리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존과 듀크와 미셸이라는 이런 값들은 아이템이란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그것의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고 이렇게 각각 아이템 하나와 매핑돼서 존, 듀크, 미셸 이렇게 3가지 값으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 이렇게 배열로 사용했던 데이터 타입을 그 손 메시지에서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환 과정은 뭐 거의 규칙에 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환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손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작성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 메시지 가령 인자로 배열이 사용되는데 이 배열을 손 메시지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형태로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구나 라고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자바에서 배열 데이터 타입이 손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변환되어져서 표현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자바와 XML 스키마, 손 메시지 간의 데이터 타입을 표기하기 위한 인코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코딩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